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어낸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민 정권의 비참한 몰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민은 천민 출신으로서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된 정말 독특한 이력을 가진 입지전적적인 인물인데요. 정말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려시대 때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민이 있고 그 다음에 김준이 있고 또 공민왕 때 개혁승이자 요선을 평가받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천민 출신이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이민은 권력을 잡은 이후에 온갖 폭정과 악행을 일삼으면서 정말 민심을 잃게 됩니다. 무신 집권자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혹평, 악평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민인 것이죠. 이민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녀들을 마음대로 겁탈하고 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재물도 탈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민은 그 아들들도 문제예요. 그 아들이 이지순, 이지영, 이지광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지영, 이지광 형제 그 별명이 고려사에 보면 쌍도자라고 합니다. 쌍도자. 쌍도자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쌍칼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이지영, 이지광 형제는 아버지를 꼭 빼닮은 부전자전인데 얘네들도 미인들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인들을 마음대로 겁탈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미인이 있으면 유부녀거나 심지어는 고관대적의 부인 이런 것도 가리지 않고 대낮에도 여자를 겁탈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말종인 것이죠. 게다가 자기의 뜻을 거스르거나 그러면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이민 부자를 미워하게 되고 공공의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말 이 이민 부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샀던 이유가 그 외에도 또 있었는데 어쩌보면 천민 출신 최고 권력자에 대한 반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천민 출신이 우리들 머리 위에 있다, 최고 권력자 됐다, 그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이민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민이 천민 출신으로 이미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만족하지 않고 왕위까지 넘봤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도참설 중에 18자 도참설이 있습니다. 18자 도참설. 전에도 한번 제가 이자겸이한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즉 이 씨가 왕이 된다는 건데 이 이민은 그 이 씨가 자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말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예언이 나중에 맞긴 합니다. 이민이 아니고 그 이씨가 왕이 된댔잖아요. 그 이씨가 결국 왕이 되잖아요. 태조 이성계입니다. 조선을 세웠던.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천민 출신이 최고력자 된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온갖 폭정과 악행을 일삼더니 이제 왕위까지 넘본다?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민 정권이 또 더럽게 오래 갑니다. 보통 우리 그 이전에 무신 집권자들 보면 그렇게 큰 집권기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뭐 정중부라든지 이방, 경계성 같은 경우는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 그 통치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민 정권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13년 동안 이어지게 돼요. 1180년 경계성이 갑자기 병으로 죽은 이래 집권하게 돼서 1196년 최충원 형제에 의해서 살해당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이어지게 되니까 이 이민 정권 치하기 때 이 백성들은 그 삶의 고통 그 자체고 지옥이 따로 없었던 것이죠. 정말 언제 끝이 날 것인가? 결국 끝이 납니다. 우리 역사를 배우다 보면 어떠한 권력도 역사와 백성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는 없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길게 이어지던 이민 정권의 끝도 다가오게 된 것이죠. 누구냐? 최충원 형제가 이민 부자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충원 형제가 등장합니다. 형이 최충원이고 동생이 최충수인데 이 두 사람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민 부자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집안에. 일단 상장군 최원호의 아들이었다 나옵니다. 무신계에서는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명망 있는 집안이었던 것이고 음수로 관직에 진출해야 되는데 최충원 같은 경우는 사품, 섭장군의 벼슬까지 올랐고 동생 최충수는 약간 계급이 낮아요. 한 8품, 동부녹사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두 형제의 캐릭터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최충원에 대한 기록을 보면 도랑이 크고 뜻이 활달하며 머리도 좋고 이렇게 좋은 기록들만 나오는데 최충수에 대한 기록을 보면 부정적 기록이 많습니다. 성질이 사납고 못됐고 그 다음에 용맹스럽고 그러니까 동생 최충수는 요즘 말로 하면 단순무식하고 주먹이 앞서는 그런 사람 같고 형 최충원 같은 경우는 좀 영웅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뭔가 범상치 않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최충원 형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우연한 사건 하나, 사소한 사건 하나가 역사를 바꾸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이자겸의 난에서도 이자겸 아들의 종이 있었죠. 그 종이
척중령이 종과 길거리에서 만나서 말싸움을 하게 되고 이 종들 간의 말싸움이 결국 상전들, 주인들 간의 말싸움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상한 이 척중경이 이자겸을 배신하고 인종과 손을 잡은 다음에 이자겸을 제거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조그만 사소한 사건 하나가 역사를 바꾸게 된다. 무슨 일이냐면 이 최충수는 비둘기 한 마리를 정말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드라마 무인실에는 이 비둘기가 전서구라고 나와요. 전서구. 여러분 혹시 전서구 들어보셨습니까? 이 비둘기는 기소 본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통신용, 연락용으로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전속으로 나왔지만 이 최충수의 비둘기가 전속이라는 기록은 고려사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관상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속이라는 기록은 없고 그 당시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 관상용으로 비둘기를 기르는 것이 유행이거든요. 요즘 뭐 개라든지 강아지라든지 그 고양이 키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공민왕이나 그 우왕도 비둘기를 궁궐에서 기르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점을 유추해 봤을 때 최충수가 길렀다는 이 비둘기도 아마도 전서구가 아니고 관상용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최충수가 그렇게 비둘기를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는데 아까 이의민의 아들 쌍도자 이지영이 와서 그 비둘기를 강탈해 가버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최충수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이 최충수가 성격이 한성격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사납고 용맹스러워요. 그래서 이지영 집을 찾아가서 장군께서 뺏어간 그 비둘기를 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굉장히 폐악하고 좀 못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사 기록에는 이 최충수가 이지영한테 비둘기를 돌려달라는 그 말이 굉장히 사납고 폐악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한성격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지영이 화가 나서 가동, 자신의 노비를 시켜서 이 최충수를 결박하게 합니다. 근데 최충수가 또 한성격 하시잖아요.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호통을 치게 됩니다. 장군이 아니면 누가 저를 결박하겠습니까? 장군이 아니면 누가 나를 결박하겠습니까? 대단한 배짱인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지영이 그 용기를 가사하게 여겨서 꼬리를 내리고 최충수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충수가 분이 풀리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화가 나니까 형님 최충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형님 이민 부자를 이제는 제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거사를 합시다 하니까 형 최충원이 오케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최충원 형제가 이민 암살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힘하면 이민, 천하장사 이민. 그 의종의 허리를 꺾어서 척추를 하나하나 부러뜨리면서 죽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무인시대에서는 이 이민의 최후가 어떻게 그려지냐? 최충원 형제의 군대가 이제 포위를 하니까 이민이 큰 도끼 들고 다니잖아요. 별명도 금강약차입니다. 이 큰 도끼를 휘두르면서 최충원 형제의 군대를 마구잡이로 척살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걸로 나옵니다. 정말 용맹하게 끝까지 저항하다 죽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허구입니다. 픽션이에요. 이 드라마는 시청률을 위해서 많은 설정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드라마를 보실 때 또는 사극 영화를 보실 때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픽션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도 실제 역사적 기록과는 다르다. 그러면 고려사에는 이민의 죽음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정반대입니다. 이 최충원 형제가 조카 박진재 등과 더불어서 품속에다가 솜에다가 칼을 숨기고 이민을 암살하러 갑니다. 정면 승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민이 문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민이 나오니까 최충수가 먼저 칼을 휘둘렀지만 그 칼이 빗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형 최충원이 단칼에 이민의 목을 베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이민의 부하들이 다 도망갔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이 장렬하게 금강야차의 죽음답게 막 큰 도끼를 휘두르면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은 게 아니고 최충원이 휘두르는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이 금강약차 이민의 죽음이 이렇게 허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청률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었다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정말 무사한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최충원 형제가 군대를 끌고 이민 아들하고 그 도당들, 일당들을 이제 척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민의 아들도 군대를 끌고 오거든요. 일단 이지순하고 이시광이 군대를 끌고 오다 보니까 형제가 불리하잖아요. 자기 이미 대세가 기울었어. 민심이 절로 갔습니다. 군대도 저기 훨씬 많아. 그래서 이제 이민의 아들이었던 이지순과 이시광은 내빼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최충원 형제가 궁궐로 달려가서 그 당시 왕이었던 명종을 찾아뵙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역적 이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왕께 아뢰지 못하고 허락 없이 죽였으니 죄를 청합니다. 그렇잖아요. 왕명 없이 함부로 이민을 죽였으니까 죄를 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종이 괜찮다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다독였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민 일파를 전부 다 잡아서 죽이는데 아직 안 잡힌 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지영이라고 그 최충수의 비둘기를 강탈했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죽이게 되고
또 우리 저번에 배웠다시피 이민의 고향이 어디죠? 경주지 않습니까? 그 경주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민의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족을 멸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정말 일가 친척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씨를 말려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민 일파를 가족과 친척 그 일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은 자연스럽게 최충원 형제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민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권력은 무상하다. 그리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도 그렇고 정중도 그렇고 그런 경대성 같은 건 좀 괜찮은 무신 집권자니까 병으로 그냥 죽었지만 지금 이민까지 결국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많은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권력을 잡았던 독재자들의 말로는 똑같다. 결국 인과응보다. 하늘의 정의는 살아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 이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 권력자에 올랐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신을 총애하고 자신을 키워줬던 의종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꺾어서 척추를 하나하나 부러뜨려서 잔인하게 그 왕을 시해하고 그 왕을 갖다 또 가마솥에다가 담아서 시체를 유기하는 제대로 시신수술도 안 해주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민이다. 정말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뒤에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하지 않고 백성들의 민생을 살피지 않고 오직 권력욕과 탐욕에 취해서 온갖 폭정과 악행을 일삼다가 13년 만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말이 그대로 같습니다. 그래서 사관이 이 이민의 죽음에 대해서 고려사에 기록한 것이 있거든요. 대충 이런 말입니다. 저는 맞는 말 같아요. 이민은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의종을 총애를 받아서 승승장구했는데 의종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권력을 잡은 이래 어떻습니까? 온갖 폭정과 악행을 일삼았으니 천벌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된 배응망덕하고 모든 폭정과 악행을 일삼은 이민이 이렇게 비참하게 천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사관이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관의 평가가 정말 합당하다고 봅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도 불평등하다. 정의가 없는 것 같다. 정말 서민들은 힘이 없으니까 정말 온갖 나쁜 일을 당하고 정치인들 힘 있는 권력자들은 정말 지멋대로 산다고 하지만 저는 정의가 그래도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역사를 보다시피 온갖 폭정을 악행을 일삼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과보가 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벌을 받아요. 그럼 이러겠죠. 살아있을 때 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나서도 벌을 받게 됩니다. 요행이 죽을 때까지 천벌을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고 나서 벌을 받게 된다. 어떤 벌이냐? 역사의 심판과 단죄는 피해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요행이 오래 살아남아서 그동안 죄를 안 받았다면 죽고 나서도 그 무서운 역사적 심판과 단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또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항상 자신이 역사적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곧 역사적 존재다.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단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살아있고 그 누구도 역사의 심판과 단죄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충원 형제가 권력을 잡게 됐는데 이들의 권력은 영원하냐? 이 최충원 너무 유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특히 무신 집권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4대 62년간 계속되는 최씨 무신 정권을 열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형제들 간의 싸움이 벌어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 이제는 형제들 간에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권력이 한번 중독되고 맛을 들이면 형제도 가족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권력의 무서운 속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